당신의 하늘. 이 영상의 주인공은 파일럿이 아닙니다. 방산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 그 평범한 일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나라였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보이는 전투기를 운용해 왔습니다. F-15 이걸, Su-27. 이 전투기들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는 크게 보였습니다. 전방 RCS, F-15 25E, Su-27 15E. 보인다는 것은 먼저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레이더망이 깔린 지역입니다. 갈등 심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를 대량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F-35 라이트닝 II는 약 0.005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F-22 랩터는 0.0001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과 수량은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았습니다. KF-21은 정말 안 보일 수 있는가? KF-21 블록 3, KF-21 BORAMA. 처음부터 완전 스텔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단계부터 저피탐 형상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블록 3, 블록 3의 핵심 변화, 내부 무장창, RAM 도료 확장 적용, 형상 재설계, LPI 운용 강화. 이것은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개념 전환입니다. 안 보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현대 스텔스는 4단계입니다. 작게 보이기 형상 설계, 레이더 반사파를 송신기로 되돌리지 않게 각도를 설계합니다. 흡수하기 RAM, 전파를 반사하지 않고 흡수합니다. 숨기기 내부 무장, 무장 외부 장착 RCS 급증, 내부 무장 형상 유지, 교란하기 전자전, AESA 기반 LPI 레이더, DRFM 제밍, 도플러 교란. 스텔스는 안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늦게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완전한 투명은 없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텔스의 목적은 투명 망토가 아닙니다. 적이 대응하기 전에 먼저 쏘는 것. 탐지 1분 차이는 생존과 격추의 차이입니다. 시간을 버는 전투기 KF-21 블록 3가 0.01이 이하로 진입한다면 그 순간 한국은 보이는 나라에서 먼저 보는 나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진짜 스텔스입니다. 전략적 메시지 구조. 스텔스는 숨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지킵니다. 완전 스텔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1분 늦게 보이면 전쟁은 끝납니다. 일본은 망으로 싸웁니다. 중국은 층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KF-21 블록 3는 그 둘의 계산을 동시에 흔듭니다. 오늘 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일본과 중국은 긴장하는가?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그냥 안 보이는 비행기라고. 아닙니다. 스텔스는 적의 확신을 늦추는 기술입니다. 일본은 레이더를 연결해 망을 만듭니다. 한 대가 못 보면 다른 센서가 봅니다. 중국은 위에서, 중간에서, 아래에서 막습니다. 층을 쌓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추적 확신, 거리 확신, 속도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사격 버튼을 누릅니다. 블록 3의 진짜 의미. KF-21 블록 3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내부 무장, 형상 재설계, RAM 확대, LPI 운용 강화. 이건 겉보기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확신을 늦추는 구조입니다. 레이더가 단서를 잡아도 추적이 불안정하면 사격이 늦어집니다. 사격이 늦어지면 선제권이 바뀝니다. 일본의 망이 흔들리는 순간 일본은 모든 센서를 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데이터 융합이 0.5초만 늦어도 사격 해법은 흔들립니다. 저피탐 전력이 늘어나면 일본은 더 많은 센서, 더 빠른 연산,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합니다. 스텔스의 진짜 힘은 상대의 비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층이 비싸지는 이유. 중국은 장거리 방공, 중거리 방공, 단거리 방공, 층을 겹칩니다. 그런데 저피탐 전력이 늘어나면 층을 더 두껍게 해야 합니다. 더 많은 레이더, 더 많은 데이터 공유, 더 많은 훈련. 층은 두꺼워질수록 비싸집니다. 1분의 차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공중전은 거리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탐지 1분 차이. 60초. 그 시간 동안 전투기는 수십 킬로미터 이동합니다. 그 시간 동안 미사일은 접근합니다. 그 차이가 생존과 격추를 가릅니다. KF-21 BS F-35, F-35 라이트닝 II, F-35는 완성형입니다. 그렇다면 KF-21은 KF-21 BORAMA, KF-21은 진화형입니다. 블록을 올립니다. 개념을 바꿉니다. 우리가 통제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2035년 시나리오. 2035년. 일본은 더 촘촘한 망, 중국은 더 두꺼운 층, 그리고 한국은 블록 3 이후 개량형. 그 순간 동북아는 누가 더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결심하느냐로 바뀝니다. 감정 최고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전투기를 설계하던 나라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오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블록을 올립니다. 형상을 바꿉니다. 개념을 바꿉니다. 이건 무기입니까? 아니면 주권입니까? 스텔스는 자랑이 아닙니다. 억제입니다. 전투기는 전쟁을 부르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계산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계산을 스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블록 3면 충분하다. 블록 4까지 가야 한다. 수량이 전력이다. 기술 자립이 답이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완전 스텔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60초 늦게 보이면 먼저 맞습니다. 일본의 망도, 중국의 층도 그 60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작.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3시 레이더가 희미한 단서를 잡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거리, 속도, 기체 유형, 불분명합니다. 그 30초, 그 40초, 그 60초, 그 시간 동안 전투기는 이미 이동합니다. 전자전이 개입합니다. 사격 준비가 끝납니다. 이게 스텔스의 본질입니다. 일본의 공포. 일본은 망으로 싸웁니다. 레이더를 연결합니다. 해상 지상 공중을 묶습니다. 하지만 망은 확신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데이터 융합이 늦어지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사격이 늦어집니다. 그 1분이 치명적입니다. 저피탐 전력이 늘어나면 일본은 더 많은 센서를 깔아야 합니다. 더 빠른 연산, 더 많은 훈련. 망은 촘촘해질수록 비싸집니다. 중국의 긴장, 중국은 층으로 막습니다. 위에서, 중간에서, 아래에서. 하지만 층이 두꺼워질수록 운용 부담은 커집니다. 저피탐 전력이 들어오면 단선은 잡혀도 추적이 흔들립니다. 추적이 흔들리면 사격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면 선제권을 잃습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KF-21 블록 3의 위험한 변화. KF-21 BORAMA 블록 3 내부 무장, 형상 재설계, RAM 확대, LPI 강화. 이건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확신 지연 구조입니다. 레이더 단서 추적 지연 사격 지연. 이 연결고리를 흔듭니다. 1분의 전쟁, 공중전은 거리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60초, 그 안에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60초, 그 안에 전자전이 끝납니다. 60초, 그 안에 결정이 갈립니다. 생존인가, 격추인가. F-35와의 비교. F-35 라이트닝 II. 완성형 5세대. 그렇다면 KF-21은 완성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블록을 올립니다. 개념을 바꿉니다. 이게 다릅니다. 2035년 최악 시나리오. 2035년 동북아 하늘. 레이더는 더 많아집니다. 미사일은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늦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1분이 전쟁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갖기 때문입니다. 감정 최고조. 여러분, 우리는 전투기를 사오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블록을 올립니다. 이건 무기입니까? 아니면 주권입니까? 그 60초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기술이 과연 사치입니까? 스텔스는 투명 망토가 아닙니다. 상대의 확신을 부수는 기술입니다. 전투기는 전쟁을 부르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계산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계산을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전면 충돌이 벌어진다면 동북아 하늘은 3분 안에 결판이 납니다. 3분. 그 안에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60초입니다. 가정 최악의 날. 가정해 봅시다. 새벽. 동시다발적 긴장. 레이더는 이미 최대 경계에. 일본은 망을 가동합니다. 중국은 층을 활성화합니다. 경보음이 울립니다. 미확인 저피탐 신호.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거리 오차, 속도 오차, 식별 지연. 그 20초, 그 40초, 그 60초. 전투기는 이미 움직입니다. 일본의 망 압박 테스트. 일본은 센서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전면 충돌 상황에서는 신호가 폭증합니다. 민간 항적, 전자전 노이즈, 동시 다발 위협. 망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망이 흔들린다는 건 데이터 융합이 지연된다는 뜻입니다. 지연은 곧 결정 지연입니다. 결정 지연은 선제권 상실입니다. 중국의 층 과부하 위험. 중국은
다층 방공으로 대응합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그러나 동시다발적 교전에서는 층이 많을수록 조정 부담이 커집니다. 저핏한 표적이 단서만 남기고 사라질 때 추적 신뢰도는 낮아집니다. 추적이 흔들리면 교전 판단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보수적 판단은 발사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KF-21 블록 3의 개입. KF-21 BORAMA 블록 3 내부 무장 RAM 확대 형상 최적화 LPI 운용. 이건 단순히 작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확신을 늦추는 구조입니다. 레이더 단서가 잡혀도 추적 확률이 낮으면 사격 확률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생깁니다. 60초의 의미. 전면 충돌 상황에서 60초는 영원과 같습니다. 60초 동안 전투기는 위치를 바꿉니다. 60초 동안 전자전이 개입합니다. 60초 동안 상대는 고민합니다. 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이 고민이 길어질수록 전쟁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질수록 억제력이 올라갑니다. F-35와의 역할 분화. F-35 라이트닝 II. F-35는 완성형 5세대 전면 충돌 상황에서는 선두 교란 역할을 합니다. KF-21은 진화형 억제자, 수량, 유지비, 개량 속도. 이 조합이 형성되면 동부가 하늘의 계산식이 바뀝니다. 전면전의 결론. 전면 충돌은 총격전이 아니라 확신 전쟁입니다. 누가 더 빨리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스텔스는 그 확신을 부수는 기술입니다. 완전 투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확신을 30초, 60초, 90초 늦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대한민국이 이런 계산을 직접 설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블록을 올립니다. 개념을 바꿉니다. 운용을 설계합니다. 전면 충돌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계산하는 나라입니다. 스텔스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면 충돌에서 상대의 확신을 흔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전쟁을 시작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계산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계산을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합니다. 동북아가 동시에 흔들리는 날, 그날 전쟁을 가르는 건 미사일의 숫자가 아닙니다. 60초, 확신이 60초 늦어지면 망도, 층도, 지위도 한 번에 흔들립니다. 최악의 날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에서 동시에. 여러분, 이건 가정입니다. 하지만 군사 계획은 항상 최악을 가정합니다. 최악의 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쪽 일본은 방공망을 최대 가동, 서쪽 중국은 다층 방공을 활성화, 북쪽 북한은 긴장을 폭발시켜 불확실성을 뿌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동시다발은 공격보다 먼저 판단 능력을 공격합니다. 레이더가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봐서 문제입니다. 다중전선의 본질 신호 폭증이 지위를 무너뜨린다. 전면 충돌이 무서운 이유는 폭발이 아니라 폭증입니다. 민항군항 전파 재밍 유사 신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쏟아집니다. 그때 방공은 이렇게 변합니다. 탐지가 아니라 분류가 병목. 추적이 아니라 확신이 병목. 발사가 아니라 결정이 병목. 즉, 전면 충돌은 총싸움이 아니라 결정 싸움입니다. 일본의 망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융합지연. 일본은 망으로 싸웁니다.
연결해서 정확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중전선 상황에서는 망의 장점이 망의 약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은 연결될수록 데이터 융합량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분류가 늦어질수록, 융합이 늦어질수록 결심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결심이 늦어지면 사격이 늦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망은 확신을 빨리 만들면 최강이지만 확신이 늦어지면 순간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층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조정 과부하. 중국은 층으로 막습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겹겹이 쌓아서 작전 공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다중전선에서는 층이 많을수록 조정 부담이 커집니다. 층이 많다는 건 교전 판단이 동시에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접hit한 표적이 섞이면 단서만 잡히고 추적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추적이 흔들리면 교전 판단은 더 보수적으로 갑니다. 보수적 판단은 발사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 중국의 층은 강하지만 동시다발 접hit함이 섞이면 조정 비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북한 변수 불확실성이 전장을 2배로 만든다. 이제 북쪽입니다. 북한 변수의 핵심은 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동시다발 국면에서 북한이 끼어들면 모든 방공망은 우선순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어디를 먼저 본다? 어디를 먼저 막는다? 어디를 먼저 쏜다? 여기서 방공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날에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늦어지고 그 늦음이 연쇄적으로 퍼집니다. 확신 전쟁 단서와 사격은 다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레이더에 잡히면 끝. 아닙니다. 단서는 뭔가 있다입니다. 사격은 여기다입니다. 전면 충돌에서 무서운 건 단서가 아니라 확신의 지연입니다. 확신이 늦어지면 사격 해법이 늦어지고 교전 타이밍이 늦어지고 선제권이 흔들립니다. KF-21 블록 3가 끼어들 때 확신 지연이 구조가 된다. KF-21 BORAMA 블록 3 내부 무장 RAM 확대 형상 재설계 LPI 운용 강화 이 조합의 본질은 안보임이 아닙니다. 확신을 늦추는 구조입니다. 다중전선에서는 확신이 늦어지는 순간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시스템이 이미 폭증과 과부하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30초, 그때 60초, 그 시간은 그냥 늦음이 아니라 판단 마비가 됩니다. 더 세게 동시 다중전선에서 60초가 가지는 의미. 여러분, 평시의 60초와 전면 충돌의 60초는 다릅니다. 평시 60초는 절차가 보완합니다. 전면 충돌 60초는 절차가 오히려 늦춥니다. 왜냐하면 오판이 곧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한 번 더가 쌓이면 60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60초가 억제가 됩니다. 전쟁은 상대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그 확신을 늦추면 전쟁은 어려워집니다. 클라이맥스 망 vs 층 vs 불확실성 결국 싸움은 결정 속도다. 정리합니다. 일본은 망, 중국은 층, 북한은 불확실성. 이 세계가 충돌하는 전장은 미사일의 전장이 아니라 결정의 전장입니다. 그리고 스텔스는 그 결정 속도를 늦추는 기술입니다. 완전 투명이 아니라도 됩니다. 확신을 늦추면
억제가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그저 싸우는 나라였다면 이 전장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블록을 올릴 수 없다면, 우리가 형상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운용 개념을 바꿀 수 없다면 이 60초를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블록을 올립니다. 우리는 개념을 바꿉니다. 우리는 진화합니다. 이건 무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세대의 보험입니까? 스텔스는 투명 망토가 아닙니다. 전면 충돌의 최악의 날, 망과 층과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60초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60초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블록사면 충분하다. 블록사까지 가야 한다. 수량이 답이다. 계량 권리가 주권이다. 한 문장으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댓글이 다음 편이 됩니다.